그녀는 우연히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손녀가 일한다는 말에 간단히 간식이나 건네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아래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바닥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외동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손녀는 고객응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매니저 배지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양옆에는 동료 직원 둘이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무릎 앞에는 깨진 머그컵과 우윳빛 음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사과의 말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가슴께에 손을 올렸습니다. 허기처럼 찾아오는 오래된 통증이었습니다. 젊은 날 공장 구내식당에서 반장을 기다리던 그 차가운 겨울 아침과 똑같은 통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호통과 누군가의 침묵이 사람의 등을 아주 쉽게 굽게 만든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고객님께 피해를 드렸으니 직원 교육 차원에서 확실히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녀는 그 말에 보여준다는 단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를 무릎 꿇린다는 발상. 쇼윈도와 진열대, 빛나는 조명 아래 사람의 체면을 떼어내어 전시하는 그 행위가 이 백화점이 판매하는 상품 중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손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표정. 그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손녀의 눈동자 안에는 괜찮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그냥 넘어가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넘어가면 안 돼. 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검정 코트 자락을 정리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관객을 향한 듯 전부 들리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육은 모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늘었습니다. 몇몇 고객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매니저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내부 지침입니다. 그 내부 지침,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그건 문서로 보입시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문서라는 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문서만이 사람의 말과 기억을 거짓없이 붙잡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던 날 은행 직원이 보여준 2장의 서류가 가족의 내일을 바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서류는 무정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손녀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컵 조각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할미가 정리하마. 하지마. 손녀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지 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건 손녀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할 차례는 이 백화점의 오만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촬영은 금지입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럼 눈을 가리시겠습니까? 보안 요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사이 몇 명이 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감출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 하나로 위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기록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을지,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묻고 어디까지 나아갈지. 오랜 세월 식탁 위 지갑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촘촘한 계산, 아껴 쓰고 나눠 쓰던 손끝의 산술이 이제 다른 용도로 깨어났습니다. 지금 점장님을 불러주십시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일어서게 하십시오. 잠깐의 침묵 끝에 손녀는 누군가에게 손을 붙들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우윳빛 얼룩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그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룩 내가 지운다. 그리고 이 백화점의 더 큰 얼룩도 내가 지운다. 점장은 서둘러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묻고 매니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의 입술만 보았습니다. 매출, 민원, 브랜드 이미지 같은 단어들이 소리 없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린 장소에서조차 그들은 숫자를 먼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점장은 예의를 차려 다가와 말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직원의 실수라서요. 제발 방지하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겨울 공기처럼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모욕은 선택입니다. 점장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관련자 성명, 조치. 그 옆에 작은 빈칸을 만들어 문서 확인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손녀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요. 저도 괜찮아요. 그녀는 손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괜찮지 않다. 괜찮은 척은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손녀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싸우는 법이 아니라 등을 펴는 법이라는 것을, 누구의 앞에서도 무릎과 눈을 바꾸지 않는 법, 그게 사람의 존엄이라는 것을 그녀는 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사내 규정집, 고개 숙임 지침, 교육 프로토콜을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중 강제 무릎 꿇림에 대한 방침이 문서에 있는지, 없으면 누가 지시했는지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점장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규정집은 본사 승인 없이는 열람이. 그럼 본사를 부르십시오. 오늘은 주말이라. 그녀는 말끝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을 무릎 꿇려도 문서는 쉴 수 있군요. 그녀는 한 발 물러서서 주변을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상품 포장을 기다리는 줄, 향수 코너의 향기, 매장 음악. 이 공간은 늘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내놓은 건 체면을 깎는 방식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질서는 사랑처럼 만들기는 어렵고 무너뜨리기는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처음이냐? 손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매번은 아니어도 보여줘야 한다고. 그녀는 숨을 고르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누군가의 다음 무릎이 또 준비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점장과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건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겠습니다. 내부 문서 열람 요청, 본사 윤리위원회 제소, 고용노동부 상담, 그리고 소비자 피해 접수. 또한 오늘 현장에 있던 모든 분들의 증언 확보를 하겠습니다. 고객님, 과하십니다. 과한 건 당신들의 언어였습니다. 보여주겠다는 그 말. 그녀는 손녀와 함께 매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1층에서 카드 명세서를 조회하고 고객센터의 민원 접수 창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홈페이지에서 윤리 경영 신고 채널을 찾았습니다. 있는지부터 보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있는 척만 하는 것들이 가장 위험하다. 그녀는 오래된 집으로 돌아와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남편의 유품, 그리고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얇은 파일. 파일 속에는 몇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5해 전 동네 슈퍼가 프랜차이즈에 밀려나갈 때 본사가 약속했던 지원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다툼의 기록. 그녀는 그 분쟁을 차분히 글로 쓰고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끝내 본사의 공개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느리지만 늘 발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도착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탁자 위에 수첩을 펼쳐두고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다시 확인할 것, 공익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할 것, 손녀의 심리 케어 우선할 것, 그리고 한 줄을 굵게 적었습니다. 모욕을 상품으로 파는 곳은 가게를 닫아야 한다. 그녀는 불을 끄며 혼잣말했습니다. 겁내지 마. 이번엔 내가 앞에 선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백화점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녀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말려도 소용없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손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할머니는 늘 해내셨으니까. 그녀는 먼저 백화점 본사 대표 이메일과 고객윤리팀 주소로 민원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강제 무릎 꿇림에 대한 공식 확인 및 조치 요구. 본문에는 사실과 요구만 담았습니다. 감정을 적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진실을 흐리게 하니까요. 대신 증거 목록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등장인물, 발언, 촬영 기록 존재 여부, 현장 직원들의 소속과 직함. 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근무 환경 및 인권 침해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어디까지가 인격권 침해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술을 남겨야 하는지. 절차는 무기다. 그녀는 다시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에도 접수했습니다. 고객을 앞에 두고 직원에게 모욕을 가하는 것은 결국 고객 경험을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논리를 덧붙였습니다. 점심 무렵 그녀는 백화점 앞 광장에서 느리게 걸었습니다. 출입문 유리 너머로 어제의 매니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매니저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두렵겠지. 그러나 두려움이 사람을 무릎 꿇린다면 용기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그녀는 이전에 알게 된 동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구성 요건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무릎 꿇림을 지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서를 찾으려는 겁니다. 없으면 관행을 드러내겠습니다. 누가 이 관행을 만들었는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도 함께 가시죠. 단 사실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사실은 늘 이깁니다. 느릴 뿐이죠. 그날 오후 그녀는 현장에 있었던 고객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은 촬영 영상을 공유했고 모자이크 처리에 동의했습니다. 직원 2명도 익명 증언을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힘들었어요. 보여주기용으로 굴욕을 만들면 다음엔 우리 차례가 되거든요. 그 말에 그녀는 마음이 아렸습니다. 누군가의 밥벌이가 존엄을 담보로 거래되는 순간 다치는 건 결국 모두였습니다. 이틀 뒤 본사 윤리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유감 표명드립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유감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예. 다시는 그런 장면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공개하십시오.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손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언론사에 제보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자는 신중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받고 내부 증언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일지, 통화 기록, 민원 접수 번호, 증언 의향서.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이런 준비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평생 해온 일입니다. 집을 지키는 일, 사람을 지키는 일. 보도는 일주일 뒤 나갔습니다. 백화점, 고객 앞에서 직원 무릎 꿇렸다 논란. 화면에는 모자이크된 장면이 지나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의 내레이션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고 온라인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그럴 수도라는 댓글과 모욕은 안 된다라는 댓글이 엇갈렸습니다. 그녀는 어느 쪽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댓글의 승부가 아니라 제도의 변화로 끝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 백화점이 과거에도 유사한 민원이 있었는지 공시 자료와 기사들을 모아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사과침 묵재발의 순환을 끊으려면 이번엔 결과를 중단이 아니라 개선으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은 문장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고객 앞 강제 무릎 꿇림 및 모욕에 준하는 행위를 금한다. 위반 시 책임자를 징계한다.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대표이사 앞으로. 짧고 단단한 문장들로만.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손녀를 위해 나섰지만 내일은 당신의 아이가, 누군가의 아이가 무릎 꿇지 않게 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봉투를 닫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보도가 나간 뒤 백화점은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임시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직원 교육 프로세스를 재검토한다는 공지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재검토라는 단어는 종종 시간을 벌기 위한 우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비는 그 사이에 더 내립니다. 그녀는 지역 시민단체와 연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캠페인을 진행해 온 이들이었습니다. 공개 좌담회를 제안하자 그들은 흔쾌히 협력했습니다. 장소는 도서관 강당, 주제는 존엄과 노동, 그리고 서비스업의 얼굴. 그녀는 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첫 줄에 앉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이 한 줄씩 마이크를 통해 흘렀습니다. 웃는 게 규칙이었어요. 사과가 습관이 되면 나중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잊어요. 그녀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란다.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무릎 꿇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생각은 놓아라. 책임은 위에서 내려온다. 우리는 이제 위를 향해 가고 있다. 며칠 뒤 백화점 본사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실엔 대표이사, 윤리경영 책임자, 점장, 교육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녀와 함께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표이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런 장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규정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팀장이 말했습니다. 문서에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 보여주기 방식의 지도가 관행처럼. 관행이면 더 위험합니다. 문서에 없으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손수 준비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고객 앞 강제 무릎 꿇림 금지 및 인격권 보호 정책안. 그리고 징계 기준, 신고, 창구, 보호 절차가 적힌 부속 문서. 대표이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이걸.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집안을 지키느라 배운 것들이죠. 윤리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론에도 이 안을 공개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먼저 공개하시오. 당신들의 언어로, 당신들의 책임으로. 대신 시행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날짜를 박으시오. 회의는 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화점은 공식 정책을 제정하고 내부 교육 시스템을 즉시 수정하며 신고 채널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에게 가해진 모욕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군요. 마지막이요? 그 장면이 벌어진 층,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같은 조명 아래 같은 목소리로 사과하십시오. 보여주기 위해 무릎을 꿇렸다면 이제는 보여주기 위해 고개를 숙이십시오. 대표이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사과문 낭독은 토요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손녀와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매장의 조명은 변함이 없었고 바닥의 얼룩은 이미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얼룩은 사람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 얼룩에 이름을 붙이고 지우는 의식을 치르는 날이라는 것을. 대표이사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존엄을 흔드는 방식의 지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성원과 고객 앞에 약속드립니다. 사과의 말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했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웃는 것만이 친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친절이라는 거요. 행사가 끝나고 그녀는 대표이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지켜보십시오.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백화점 전체가 깊게 숨을 내쉬는 듯 보였습니다. 그 주의 마지막 날 그녀는 오래된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손녀와 먹을 채소를 사고 작은 카스테라를 샀습니다. 손녀는 이제 더 당당한 걸음으로 면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비스직을 계속할지 다른 길을 볼지 고민이에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너의 등을 굽히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 길은 너를 지켜줄 거다.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껐습니다. 창밖 감나무에 둥근 열매들이 달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책상에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항목을 적을 차례였습니다. 사과의 이행 확인, 정책 공개 여부, 내부 신고 채널 정상 작동 여부, 그리고 마지막 줄.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다음 사람을 돕는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화점 윤리팀이었습니다.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외부 페이지에도 공지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작입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잎을 스치고
햇살이 방바닥에 작은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무릎이 닿았던 그 바닥과 닮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각형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저 바닥 위에라도 서 있을 수 있구나. 저녁이 되어 손녀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새 회사예요. 팀이 서로 이름을 부르고 서로를 칭찬한대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손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백화점은 결국 문을 닫지 않았잖아요.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가게 문 하나를 닫는 건 쉽다. 하지만 나는 더 큰 문을 닫고 싶었다. 모욕과 관행, 그 문 말이다. 그 문이 닫히면 가게는 자연히 새로 열린다. 그녀는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노을이 부엌의 그릇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오래전 젊은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하며 다음 세대는 다르게라고 다짐하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밤들의 끝에 지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어떤 싸움은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일어서는 법을 남기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오늘의 기록을 짧게 정리해 비치할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문이 하나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하고도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작은 광장을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서 있을 자리를 떠올립니다. 오늘은 누구의 등이 펴질지, 누구의 무릎이 다시 서게 될지. 그녀는 압니다. 큰 변화를 만드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어질 때 한 도시의 가게들이, 한 세대의 마음들이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엽니다. 모욕의 문을 닫고 존엄의 문을 여는 일. 그녀는 그 문 앞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가슴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